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강준마의 작심 삼글. 이번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서적, 사회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낭독할 이야기는 마음이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마음이 불안했던 시기가 있다. 아들이 5살이던 때였다. 직장맘이었던 나는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매일 마음이 급했다. 유치원이 끝난 뒤부터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늘 고민이었다. 태권도, 미술학원. 아이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어디라도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다녔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 이렇게 어린 아이를 엄마가 올 때까지 학원에만 머물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내 고민을 들은 한 분이 아파트 안에 있는 공부방을 소개해 주셨다. 아파트 바로 앞동. 가깝다는 이유로 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쓰였던 곳이었다. 너무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걸까? 아이를 맡긴다는 선택이 거리만큼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오래 망설였다.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그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딸 셋을 키우는 엄마였고 막내딸과 우리 아들의 나이가 같았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 텐데 공부방까지 운영하는 모습이 그저 대단해 보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아이는 공부방에서 자랐다. 선생님의 세 딸과 우리 아들은 형제처럼 지냈다. 함께 숙제를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놀았다. 나는 퇴근 후 공부방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2년이 되었다.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한 것이다. 카페에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결정이니 응원해요. 하지만 우리 계속 만나는 거죠? 당연하죠. 선생님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이제 동네 친구잖아요. 그 말에 우리는 웃으며 찻잔을 부딪혔다. 공부방은 그만두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 시절부터 불렀던 호칭은 지금도 그대로다. 나는 그분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분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느새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부른다. 사람들이 보면 학부모인지 친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관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호칭 안에 우리의 시작이 담겨 있고 그때의 감사함이 살아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차 한잔 할까? 밥 먹자. 장 보러 가자. 언제 연락해도 그래, 가자. 그렇게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가 되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솔직한 말투가 매력이고
유머가 있고 음악을 좋아하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다. 선생님은 나보다 3살 어리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서로를 대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사이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전철을 타고 남대문 시장까지 갔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웃고 떠들었다. 그날 충동적으로 멜빵 바지를 샀다. 어머니, 이거 어울리시겠는데요? 그래요? 한번 입어볼까요? 옷가게 주인도 웃으며 잘 어울리세요. 라고 했다. 결국 그 바지는 한 번 입고 아직도 옷장에 있다. 웃으며 지나온 시간들이 그 옷처럼 남아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그 바지가 보이고 그날이 생각난다. 아들이 6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물놀이 약속이 있었지만 급한 일이 생겨 나는 갈 수 없었다. 남편이 대신 가겠다고 했지만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께는 아들을 맡기는 것도 부담일 텐데 남편까지 함께 가는 것이 과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 제가 일이 생겨서 남편이 대신 가도 될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남편과 아들, 선생님과 딸 셋 이렇게 물놀이를 다녀왔다. 저녁에 남편이 말했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네. 우리 명재를 자기 애처럼 챙기시더라. 애들이랑도 정말 잘 놀았어. 그날의 고마움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남편마저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다. 1년 전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가족들이 모두 힘든 시기였다. 병실을 지키며 지쳐가던 어느 날 선생님이 찾아왔다. 음료와 봉투를 들고 병문 안을 온 것이다.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같은 병실에 계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음료를 나눠드렸다. 이렇게 찾아와 주고 다른 환자들까지 챙기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마음이 더 깊이 와닿았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선생님. 얼마 전 힘들어하는 선생님을 보았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잘하고 있어요.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요.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있어서 견뎠죠. 이제 제가 선생님 곁에 있을게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일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갖는 모습이 늘 인상적이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관계가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이 쌓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힘들 때 서로를 찾았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무너질 때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정답이 없어도 함께 답을 찾으려 했다. 선생님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들어주고 늘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생님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나 또한 힘들 때 선생님을 떠올린다. 선생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는 못한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할 일들이 많다. 하지만 연락하면 언제든 만난다. 오늘 시간 돼? 언제 만날래? 오, 좋아. 가자. 그렇게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서운한 말을 한 적도 있고 입장 차이로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다. 카페에서 서먹한 분위기로 마주 앉았던 날도 있었다. 결국은 이해로 돌아왔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서운함도 있고 오해도 생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는 16이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 말없이 있어주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되는 모습도 함께 보고 싶다. 대학 가는 모습도, 첫 직장을 구하는 모습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관계로 남고 싶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선생님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들어하고 나 역시 나름의 고민이 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소소한 시간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한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게 이 관계가 내 삶에 남긴 힘이다. 10년 전 절박했던 직장맘과 흔쾌히 손을 내밀어준 선생님.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었고 감사가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우정이 되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사람,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마음이 곁에 있는 단단한 관계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10년의 의미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글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록하는 마음을 응원합니다.